네, 안녕하세요. 강북연세병원 정형외과 전문의 김동혁 원장입니다. 오늘은 무릎 수술에서 수혈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릎 수술을 앞두고 계시거나 고민을 하고 계시는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 가지 무릎 수술 중에서 수혈이 필요한 수술은 수술 시간이 길거나 출혈량이 많은 수술이 수혈을 필요로 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수술 중에서 관절 내시경과 같은 간단한 수술 같은 경우에는 수술 시간도 짧고 절개 부위의 크기도 작기 때문에 수혈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인공관절과 같이 큰 범위의 수술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좀 더 걸리고 출혈량도 크기 때문에 수혈의 필요성이 더 높아지게 됩니다. 또한 재수술 같은 경우에도 출혈량이 더 많아지게 되므로 수혈의 필요성이 더 높아지게 됩니다. 예전에는 인공관절 수술 후 빈혈 수치가 많이 낮게 되는 경우에는 수혈을 그냥 하게 되었는데요. 수혈 후에 나타나는 감염의 위험성을 높일 수 있는 여러 부작용으로 인해서 무수혈 수술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무수혈 인공관절 수술은 먼저 수술 전 빈혈 수치를 확인하게 됩니다. 빈혈 수치가 많이 낮게 되는 경우에는 철분 대체제를 이용하여 혈색소 수치를 높이게 되는데요. 또한 이런 과정 이외에 수술 후에 출혈을 방지하기 위해서 트란자믹 엑시드라는 약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 약을 사용하게 되는 경우는 확실히 사용하기 전과 사용하기 후에 출혈량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요새는 무수혈 수술을 위한 꼭 필요한 준비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뇌혈관 질환이나 심혈관 질환으로 인해서 혈전제 등의 피를 묽게 하는 약을 쓰고 있는 환자들에게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트란자믹 엑시드라는 약의 사용이 제한이 있을 수 있어서 이런 분들에게는 수술 이후에 혈색소 수치의 철저한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인공관절 전치환술 같은 경우에는 수술 시간이 짧을수록 출혈량 자체가 적기 때문에 임상 경험이 풍부한 전문의한테 수술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수혈 인공관절 수술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수혈 이후에 나타날 수 있는 발열 반응, 알러지 반응, 면역 반응 등의 부작용이 없으므로 이로 인한 수술 중 입원 기간이 더 짧아지게 되고 출혈량 자체가 적어지므로 환자의 컨디션이 많이 떨어지지 않게 됩니다. 이런 유지되는 컨디션으로 수술 이후에 재활 운동에도 더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으므로 회복력이 더 빠르게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 무수혈 인공관절 수술을 권유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감염의 위험성을 들 수 있는데 수혈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감염의 위험성이 최대 2배 이상 오를 수 있기 때문에 이는 무수혈 인공관절의 최대의 장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인공관절 수술 후 감염이 생기게 되면 인공관절 취합물을 제거하고 항생제를 쓰고 재수술을 하는데 최소 6개월 이상의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또한 재수술 이후에도 첫 번째 수술보다는 수술의 결과가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의료진들은 처음부터 감염이 생기지 않게 감염 예방에 최선을 다하게 됩니다. 그래서 무수혈 인공관절 수술 말고도 기구 소독이나 우주복 또한 무균 양압 수술실을 이용하여 감염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무릎에 주사 맞거나 침을 맞거나 침습적인 행위는 감염의 위험 확률을 높일 수 있는 행위이므로 지양하는 걸 권유드립니다. 오늘은 무수혈 인공관절 수술 및 감염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궁금하신 내용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